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는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이 통합특별시에는 앞으로 4년 동안 20조 원 규모의 파격 지원도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구조 개편이 기존의 교육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행정통합이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김범주 조사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무총리가 이 행정통합 지원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교육계에서는 이 통합교육감 선출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1월까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완료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2월 내에 입법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제안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면 통합된 지역에서 한 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 충남 그 특별법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이견이나 뭐 동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과연 이제 교육계 내에 어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느냐,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12월부터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그 행안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단의 의견을 제출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달 동안 충분히 과연 그 교육 관계자들 내지는 그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통합 움직임이 교육 현장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초광역 수준으로 우리가 지방교육 자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전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사실 확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7개 시도 그 사이에도 교육 여건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제주도라든지 또는 세종 같은 경우는 관할 학생 수가 10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도만 해도 학생 수가 160만 명이고요. 서울은 80만 명입니다. 이게 다 다른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 관할 구역이 더 넓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경기나 뭐 서울처럼 훨씬 관할 구역이 넓은 경우에 세종이나 제주보다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나의 표현을 하지만 교원하고 교육 내용하고 교육 행정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원하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가 기본적인 기준과 틀을 가지고 상당 부분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것,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냐, 학생은 어떻게 배치하냐, 교원은 어떻게 배치하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학교의 설립이나 통폐합, 그리고 예산의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첨예한 현안들도 남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통합 교육감으로 선출을 하게 되면 교육감 한 명이 담당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전역에 교육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교육감을 갖다가 선출하거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자체 같은 것이 13,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은 나라긴 하지만 더 촘촘한 관할구역을 가지고 사실 교육 사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구 지금 13,000개 중에 84% 정도가 관할 학생 수가 5,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관할 구역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사실은 지방교육자치가 나름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넓어진다고 했을 때 더 잘 될 수 있을 거냐. 결국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지역이 소멸하는 것,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에서 학교가 통폐합될 때 초광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네, 지금 이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러닝메이트제 논란도 있는데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교육의 독립성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을 일반 행정과 분리해야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에서 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 정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과거하고 좀 국민의 일반 인식이 좀 달라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교원이나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는 요구도 어렵지 않게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나 뭐 재정의 집행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해서 교육 재정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교육 재정과 일반 재정을 통합하게 되면 과연 이 상태에서 교육 여건이나 질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냐 좀 불투명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러닝메이트제가 뭐 새롭게 등장한 제안은 아닌데 그런데 이번 통합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되는 이유 그리고 우려가 되는 지점은 어떤 점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뭐 교육 러닝메이트 자체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도 복수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작년 10월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대전 충남 특별시 특별법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특별시의 교육감은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선과 다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요. 아마 그게 교육계 일각에서는 크게 좀 우려가 됐던 지점인 것 같은데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러닝메이트로 일부 시도라도 이렇게 변경하는 방식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은 좀 일단은 소강 상태에 있는 쟁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대전 충남 그리고 광주 전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 교육계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는 않았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이제 국무총리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께서 이제 같이 그 뒤에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과연 이 쟁점을 다 검토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낸 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제 사실은 법 체계에서 허용되는지도 불분명하지만 행정만 먼저 초광역으로 통합하고 교육감은 일단 4년 동안 광역으로 유지한 다음에 이후를 우리가 좀 그 이후의 시기를 좀 예정하는 것이 더 주민의 요구에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담았습니다. 결국에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과연 이 쟁점들을 다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검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모종의 큰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교육 현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